안녕하십니까. 거액장사 양성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배워야 산다. 오늘은 국내 증시 대세 상승 시작인가 관련된 내용 중에 2023년도는 어떻게 유망 종목이 어떤 식인가 이쪽을 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국내 증시 전망과 유망 업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이번에 상강에서는 23년 유망 종목 투자 전략 오늘은 첫 번째고 다음 시간 두 번째 이번 유망 종목을 오늘 관련된 종목 분석해드리고 다음 주도 좀 유망 종목 해드리고 마지막에 매매 전략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장을 미리 예측을 하고 물론 이제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 있더라도 전략을 짠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실전을 한다면 실수라든지 어떤 만약에 기회라고 생각하면 또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집중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또 크게 가져다 올 수 있고요. 박스권 장세라면 전략을 또 다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장세인지 아니면 상승 크게 반등장이 나올지 아니면 올해처럼 뭐 계속 하락장일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했다 다시 내려오는 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른데요. 그래도 종목별로는 변동성 있는 장세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기업만 보면 실제로 투자는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주식은 그 기업에 대한 내 돈을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에 대한 내용, 펀더멘털, 앞으로 어떤 성장성,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미리 있어야만 실제로 집중 올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강제 23년도 내년도 유망 종목 투자 전략 첫 번째 편입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유망 종목 투자 편에 투자 전략에 LG엔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일지모터스 이 네 종목을 해드릴 텐데요. 구체적 기업 분석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을 분석할지 이런 것까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인데 실제로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듯이 23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그렇고요. 상당 시간 동안 고성장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고성장 산업은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제조업체로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2차 전지, 즉 전기차 배터리 산업 정도라고 그랬죠. 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야만 관련된 기업들,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수익을 내고 이익이 성장하고 외형도 성장하고 그러죠. 그럼 지금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모리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 설립을 글로벌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전국 시대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25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들이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다 그 이후부터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그렇게 정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들은 성장을 꾸준히 합니다. 앞으로도. 근데 꾸준히 하는데 그 성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특별하게 몇 군데 회사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성장은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만 하는 회사는 성장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에 코로나 시대 한 2년 동안 유동성이 이 정도의 성장은 좀 더 힘들 것 같고요. 좀 둔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도 이미 시세가 몇 년 뒤에 나온 상태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메모리와 비밀 반도체는 좀 정체를 하겠죠. 그 다음에 IT 산업들은 대다수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경기에 의해서 급락도 하고 또 적자도 나왔다가 또 흑자 나오고 변동이 심합니다.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가전이라든지 뭐 TV부터 해서 뭐 에어컨도 이런 쪽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장을 못하는 게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체 엔진 자동차는 성장을 못하고 쇠퇴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장을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주가 수익률은 100% 정도 이렇게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가에 샀을 때 그렇고요. 바이오와 제약 산업은 성장 산업인데 핵심적인 성장한 회사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코로나 전국 시대에 2020년, 21년도 그때만한 모멘텀이 앞으로 발생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승을 그때의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사상 최고가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을 그 사상 최고가 돌파할 수 있는 그 산업이나 종목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하면 내년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고성장 산업의 핵심 1등 산업은 배터리 산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투자자들이 성장 산업인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 않냐. 그래서 수요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전기차 산업 자체의 성장은 추세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고평가다 이렇게 단기적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큰 흐름은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 시대에 온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16년도, 17년도에서는 전기차가 과연 대중화될까 안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의 시작과 끝도 테슬라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미 주가도 보여줬고 실적도 보여줬고 자동차 회사 도요타 세계 1등 도요타와 복스바 이런 시가총을 다 돌파해 버렸죠. 그 과거에. 그래서 수익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나서 이 전기차 산업을 대체할 수 있고 넘어가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정도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격 성장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서 2, 3% 정도에 주로 시작을 하는데 산업은 2, 30% 정도 침투율이 된다면 전기차가 침투가 된다면 10배가 산업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침투율을 한 50% 정도를 내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전기차 비중은 침투율이 한 3.8%, 4% 좀 안 되거든요. 4% 내외라 치고, 자, 그렇더라도 50%라는 것은 8년 동안 산업이 10배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국은 이미 20%대로 전기차가 침투했기 때문에 50% 성장에 2배밖에 성장 못하고 100% 모든 게 전기차로 바뀐다 하더라도 4, 5배밖에 성장을 못하는 거죠.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전기차 가장 앞서가는 국가도 전기차 비중이 거의 20% 이상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유럽을 보면 중국을 보면 산업 성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큽니다. 2, 3배 가는 것은 앞으로 중국도 2배 이상 성장할 거고요. 유럽도 한 3, 4배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주가들은 10배씩, 30배씩, 50배 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크게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이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 과연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릴 종목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컬, 일진모티르죠. 이 전기차 산업, 배터리 성장 산업의 최대 수혜주인데 과연 핵심적인 네 종목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내년부터는 미리 알고 투자를 해야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 수혜를 많이 보는 거죠. 이 네 종목들은 미국 시장의 최대 수혜주들입니다.
미국 시장이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 거의 수혜주를, 1등 수혜주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50%까지 성장한다면 10배는 기본 수익이 납니다. 현재 주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10배가 나면 시장이 10배가 성장하는데, 10배가 나겠죠. 그럼 대형주들은 초대형주 10배가 안 나라도 기본적으로 몇 배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생각보다 아주 쉽다는 게, 시장을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머물고 그냥 있으면, 새롭게 나가는데 앞서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한 6년간 이렇게, 계속 장기 종목은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도하라고, 리딩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미국 시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 구조적 성장 산업.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중에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은 거의 없습니다. 우주 시대가 오면 우주에 대한 산업이 구조적 성장하겠죠. 근데 우주 산업이 딱 하나로 지정해서 어떤 길 과연 할까? 위성 만드는 업체가 수혜일까?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우주에 있는 광물을 캐가지고 오는 그 기업들이 수혜일까? 그럼 우주에 가서 우주선을 가지고 광물을 캐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투자한 있으면 최고이겠죠. 희소 자원이 지구에 별로 없는 희소 자원들이 우주에 어떤 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있으면 그거 캐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산업을 누군가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있다면 거기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유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조적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왜 전기차 배터리 산업밖에 없냐, 구조적 성장 산업을. 단순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나라 재벌이 세계 1등이죠. 재벌로서는 뭐 대기업 체제로는 1등이잖아요. 삼성전 그룹들, LG 그룹, 삼성 반도체 1등이고요. 가전도 1등이지만 LG도 가전 1등이고 구동모터 1등이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롯데도 있고요. SK도 있고, 다 이 기업들이, 재벌들이 과연 어디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재벌 기업들이 어디에 나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여유 자금도 투자하고, 돈을 빌려서도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죠. 그런데, 다른 산업은 그런 산업이 별로 없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 시밀러 하고 있고, SK도 하고 있고.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셀토린이 처음 2008년도 코스닥 기사를 하나 인수해서 셀토린이 됐는데, 그럼 셀토린이 바이오 시밀러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다가 결국 나중에 삼성도 진입해서 하고, 그럼, 바이오 시밀러 할 때, 이 산업이 고성장 산업이에요. 그죠? 제조업. 바이오 시밀러산 제조업, 제약조, 제조업이죠. 대신 생산해 주니까. 위탁 생산. 그러니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한번 공장을 지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예상이 됩니다. 미래의 실적이.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장하면 핵심 수혜주를 찾으면 되죠. 그게 그렇게 주식은 100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도 2008년 주가 대비 100배가 올랐고요. 3천에서 30만 원대로. 그리고 중간에 이걸 되는 걸 보고 삼성 바이오가 진입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삼성이니까 세계 최대로 가게 1등으로 가겠죠. 그래서 또 주가도 한 10배 정도 가고 그랬죠. 이미 중간에 상장할 때 가치가 셀트론이런 가치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10배밖에 안 갔지만 최초에 시작하는 기업들은 100배씩 오릅니다. 그래서 100배의 법칙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재벌들이 하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산업, 고성장 산업에 이 산업이 과연 성숙기에 들어가는지, 성장기, 중기에 갔는지 안 이제 다 가면 되죠. 아직까지, 점유율을 보면 침투가 30%만 자동차 산업에 전기차가 30%만 침투한다면, 어느 정도 확실한 산업이죠. 그죠? 그러면 그까지 아직 가자면 우리나라도 멀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뭐 3, 4배 성장해야 되고,
미국은 10배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산업들은 고성장, 구조적으로 성장한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구조적이라는 말은 한번 바뀌면 꾸준히 그 추세를 유지하는 거죠. 실제로 엔진 자동차는 한 5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죠.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 한번 잡으면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동차 전지 성장의 주역이다. 주역이라는 것은 뭐 1등인 거죠. 자동차 전지.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전지를 합니다. 자동차 전지 성장의 주역. CATL이나 중국의 BYD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여러 개 BYD 뭐 자동차 전기차 CATL, CABL 뭐 이렇게 CATL이 중국이 배터리 기술이 뭐 낮다 하더라도 중국이 워낙 시장이 지금 20% 성장했으니까 그게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성장하는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자동차 전지 성장의 주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1등이죠. 자, 그리고 미국 IRA 준비에 가장 앞선 회사. 내년부터 23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강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되니까 한 40%가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는 60% 이렇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려면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재 회사들도 미국과 관련된 FTA 체결한 회사나 미국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빠르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미리 공장을 그렇게 해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장 지금 한 2, 3년 걸리는 거죠. 그건 이미 LG 엔솔루션은 GM과 합작사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앞서가는 회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국 전기차 산업 성장 최대 수혜주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떤 산업이 있으면 1등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 산업의 성장을 1등주를 찾아야만 주식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 성장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LG엔솔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2등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130조까지 갔다가 지금 뭐 110조대인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300조대, 그리고 현재 2등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가총액 2등이면 당연히 뭐 패시브 펀드라든지 관련된 포트를 구성한다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그 비중만큼 넣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MSCI 편입이 MSCI 조정하면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정하면서 LG엔솔이 외국인들도 들어가고 전체 하면서 조정이 있으면서 주가가 단숨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금방 또 내려오기도 하죠. 그러면 지금 아직 외국인들 5.15%밖에 안 됩니다. 제가 7월 말에 3%였습니다. 3% 7월 말에 외국인 비중이 3%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5%까지 2.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당연히 편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1등인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은 외국인 비중이 50% 정도 되죠. 49%대. 57% 갔다가 2019년도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금 49.8%가 되는데 50% 내려왔지만 그럼 LG엔솔 2등인데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대주주가 한 83% 정도 되니까 그러면 국민연금도 당연히 5% 사야 되겠죠. 사야 되는 거고 또 외국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나 연기금이나 외국계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일정한 비중을 펀드에 일정한 비중 편입하면 당연히 LG엔솔 일정한 편입해야 되는 거죠. 지수를 추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비율이 늘어야 되는데 유통 물량이 적는 거죠. 그 무조건 한 점 지금 고평가 아니고 무조건 계속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오면 또 사고 가겠죠. 이 비율이 LG엔솔에 투자하면서 이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높아지는지를 분석을 해서 수급 분석해서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갈까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 있을 때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 비율은 기본적으로 8%까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통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1차적으로 올해 7월 말에 분리 물량이 거의 많이 외국인들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물량이 내년 1월 달에 또 우리 사주께 풀린다면 또 걷어들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많이 이제 50만 원 내외에서 50만 이상에서 뭐 공매도를 많이 그전에도 하고 공매도 높은 종목이었죠. 고평가라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CATR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니까 공매도 취급합니다. 아마 공매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탄력성은 더 높아집니다. 쇼커버링이나 쇼커버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성장하는 산업의 수혜주들은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순식간에 손실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에 있는 수혜주는 공매도나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대기업 펀드는 이제 많이 사놓으면 해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의 공매도는 당연히 있지만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핵심적으로 투자 포인트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자금도 여력도 있고 여유 자금도 있는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최대 수혜주니까 그리고 1등 기업이니까 미국에 그리고 중국 빼고 세계에서 1등이니까 당연히 자금이 크신 분이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투자하고 싶으면 포트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59만 8천이 상장하고 최고가였죠. 이번에 62만 대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얼마나 쉬운지 세계적인 지금 올해 물가 때문에 고물가로 위기가 왔죠. 주가 모든 투자 상품은 반타작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상장되고 나서 계속 주가가 59만 8천 계속 내려왔는데요. 내려가 40만 원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죠? 절반 30, 40% 내려오면 30%면 30, 18 그러면 43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40만 원 정도 내외는 35% 내외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내려온 거죠. 다 내려온 거예요. 평상시는. 그러면 40만 원 초반대도 데이터수 분석을 하면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부여하면 분석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인데 그럼 이게 30만 원도 깨져야 된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투자은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적정 주가를 지금 40만, 20만 원 잡아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기술적인 단순히 가치만 가지고 분석한 거죠. 지금 당장은 1년 뒤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걸 보고 가치를 분석했지만 나는 1년 뒤에 투자가 아니라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여유 자금들은 뭔가 투자를 하고 있겠죠. 그럼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3년을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10년을 보고 5년을 뒤에를 보고 투자한 사람은 지금도 저평가죠. 이제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량이 계속 이제 소진되겠죠. 유통 물량.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도 적은 상태인데. 그래서 40만 원 정도 내외에 들어가서 40만 원 초반이라도 사상 고점을 59만 8천이니까 나는 이 사상 고점을 등록하고 나서 언젠가는 돌파한다는 확신, 신념 같은 게 있었다면 40만 원 내에서 계속 사기만, 돈만 생기면 샀다면 어떤 우리나라 국민들 현재 그 투자자들은 손실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2만 8천 뭐 최고가다. 그러면 62만 대가 최고가다. 그러면 지금도 사도 9만 원대인데 다시 내려와서 45만 원 내려오면 다시 그 가격은 사상 고점 반드시 돌파하는 거죠.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거 생각을 공부를 한 게 바로 가치, 미래의 가치나 어떤 실적에 의해서 기반을 두고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LG 엔솔루션은 미국 정설 본격화의 수혜인데 지금 이제 여기 미국 GM과 1공장 합작 공장이 있습니다. 합작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45기가와트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세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미국의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GM 2공장, 3공장, 4공장, 그 다음에 일본의 혼다, 스탈린티스, 인도네 이렇게 합작할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현재 한국 오창에서 있는 중국 난직에 있는 공장의 정설이 그대로 크게 하지 않고 있더라도 미국 미시간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합작 공장들에서 생산이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 매출도 이익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미국의 정설이 본격화,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화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미국이 전기차 시장 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련된 수혜주들은 내년부터 주가는 순식간에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염두에 두고 항상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2022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요게 이제 기가와트시입니다. 단위가 180기가와트시.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전기차를 만약에 주식을 사면 관련된 용어뿐만 해서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야 돼요. 자, 반도체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를 하면서 반도체 생산 과정, 실리콘 가지고 인곳을 만들어서 인곳을 자른 것을 다시 그 웨이퍼인데 웨이퍼를 다시 웨이퍼를 정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쇄도 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과정, 전공정, 후공정까지 패키징 공정까지 가는 과정을 다 알고 그 관련된 수혜주가 어떤 건지 그 관련된 정착 장비를 하면 정착을 하면 정착 기업 중에 어떤 게 잘하고 있는지 그다음 후공정에 하면 테스트 하는 과정이 있으면 양품과 불량품 어떤 게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요까지 다 깨고 있어야만 반도체 주식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모르고 그냥 하이닉스가 누가 좋대 아니면 하이닉스가 업황이 나쁘대 지금 야 적자 그렇게 나대 지금 적자가 뭐 1조 5천억이 나네 와 안 되겠다 겁나서 지금 손해나 지금이라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이 아닌 거죠.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기가와트시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보면 배터리가 과연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자동차 한 대에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팩 하나에 예를 들어서 20kW시다. 그러면 60kW를 자동차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는 팩이 3개씩 들어가면 배터리 팩이 3개 20kW씩 3개 들어가니까 60kW. 60kW시면 1kW시당 몇 킬로를 가는지 연비 이걸 알아야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 1탄부터 5탄까지 아카데미 하면서 다 이런 거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이게 몇 대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지 이런 걸 계산을 다 해봐야만 전기차에 대해서 산업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테슬라, 이제 포르쉐의 타이칸 전기차 같은 경우는 90kW시가 들어갑니다. 90kW니까 90km니까 4km 가면 360km를 가는 거죠. 그럼 5km 가면 450km잖아요. 그러니까 4.5km 정도를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LG화학의 배터리인데 포르쉐 타이칸은 그러니까 포르쉐 타이칸 한 420km 정도 이렇게 평상시 있고요. 여름에는 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겨울에는 효율이 한 15% 떨어져요. 추우니까 지금까지 추울 때는. 그럼 원래 연비가 420 나오면 400 정도 나오면 한 350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겨울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테슬라 같아. 그럼 테슬라는 뭐 100kWh를 달면 한 400, 500km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이제 젠 5 삼성 S다이는 배터리 젠 5, 젠 6 같으면 연비가 막 6km 정도 나오면
100kW씩 배터리 달면 600km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기술이 연비 1kW시간 4km 가는 건지 6km 가는 건지 5km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다수 1kW에 LG화가 뭐 7, 8km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우리 삼성 SDI 같으면 6km 내에 가는 게 대다수 고사양 프리미엄 배터리 많으니까 60km 정도 달면 기본적으로 300km대 가는구나. 그래서 한 80km 정도의 배터리를 달면 뭐 좀 많이 다는 거지만 80km에서 6km, 480km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6km대를 안정적으로 가면 80km나 90km 정도 이렇게 달고 배터리 밑에 깔고 가면 한 500km 이상 가는 거예요. 600km. 그러니까 우리 뭐 젠5 말고 젠6 같이 이렇게 하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비싼 자동차에 뭐 600km 내외 갈 수 있는 이런 게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자동차는 보조금은 못 받지만 성능이 좋고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가격에 별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 제품은 많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이제 22년 기준으로 180기가와트시니까 자 3년 뒤에 25년도 이제 23년도 내년 얼마 지나 23년 3주 지나면 그죠? 그러니까 1, 2, 3년 뒤에는 캐파가 생산 규모가 3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3배. 그럼 올해 작년 대비 주가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럼 3배가 증가되면 외형이 3배, 규모가 3배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규모가 3배 증가되면 주가는 어떨까요? 최소한 산업 성장의 1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1배에서 3배인데 평균적으로 3배예요. 그럼 산업 성장이 10배가 성장을 하면 주가는 30배 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못 가도 10배가 가는 거예요. 요걸 배워야 되는 거죠. 시세 형성 원리에서. 대시세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배우면 주가를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마토에서 2016년도 뭐 17년도 이렇게 시세 형성 원리, 가격과 시간, 에너지에서 시세가 폭발하는 건 그럼 산업 성장이 10배가 성장하면 그 1등 수혜자면 10배가 최소한 오르고 초대형주도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은 30배가 올라버립니다. 실제로 증명이 됐죠. 그죠? 그럼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8월부터 소형주, 전기차, 소재주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는데 시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2018년도 8월달 정도는 7월에 저가 기준으로 보면 산업이 그때 당시부터 산업이 10배가 성장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2% 내외에서 20%대 왔으니까 1배가 성장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이 앞서갔으니까 그러면 중국 관련된 매출도 있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2016년도 15년도 15년도 주가 기준으로 1등 배터리 세례 1등 성장 배터리세 1등주를 찾으면 10배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배터리는 LG 그때 당 LG화학과 LG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3개입니다. 배터리 셀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1등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1등주를 딱 찾으면 그 주식은 10배가 갑니다. 10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 SDI가 제가 2016년 계속 1등주라 그러죠. 많은 전문가들이 LG화학 1등주라 그러지만 LG화학은 아니고 SDI 1등주. 왜? 캐파만 보면 안 되고 LG화학에는 사업부로서 LG 에너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분사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화학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1등이 아니죠. 그 배터리 셀 위주로 배터리 위주로 만드는 게 70%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는 소형 전지와 대형 전지를 같이 하면 지금 70%대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 SDI라 딱 사면 목표가가 나오는 거죠. 76,000이 최저가니까 그때 15년, 16년도 그러면 76만 가야 되는 거죠. 80년 8천 갔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몇 배 가야 될까? 현재 10배 가면 조정 안 갑니다. 또 주식이. 한참도 안 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30배 올라요. 그럼 76,030 얼마예요? 230만이죠? SDI의 주가는 230만이에요. 최종 목표가. 자,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측정해야 될까? 이건 중간에 상장됐으니까 이미 가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 가치를 보고 해야 되니까, 이 주가는 기본적으로 최저가가 얼마 전에
수출이 6월달 36만 대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최대 수혜주니까 미국의 최대 수혜주니까 이 주식은 캐파가 기존 말고 최대 수혜주니까 미국의 산업이 10배가 성장, 10배 고스란히 혼자 받는다면 주가는 10배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이렇게 캐파가 외형이 3배가 성장되면 2022년도부터 3배가 성장되니까 그럼 22년도에 주가가 미리 반영될 수 있지만 어쨌든 22년도 저가 대비하면 주가가 3배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주가는 36만 원대니까 곱하기 3배면 110만 원, 118만 정도, 110만 원대 내외 됩니다. 그럼 LG에너솔루션 25년도까지 이 캐파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주가가 기본적으로 최소 110만 원 내외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실전에서 주가 예측을 맞추죠. 저는 장기 주가 예측은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주식은 뭐 맞춘다 안 맞춘다면 점쟁이 개념이지만 전문가들은 점쟁이가 아니죠. 그 기업의 실적을 미래 실적을 예측하는 거죠. 그 실적을 예측하니까 적정 주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미래의 주가를 맞출 수 있어요. 점쟁이는 못 맞춰도 전문가는 맞춰야 되는 거죠. 장기래. 그래서 예측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미래의 실적을 예측하잖아요. 애널리스트 말하는 주가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거지 실적을 미래의 기업 분석해서 실적을 맞추기 때문에 그 실적이 거의 정확히 맞춘다면 주가는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캐파가 이게 맞다면 이것은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여러 가지 한 게 조금씩 틀려요. 근데 LG에너솔루션 연간 캐파는 LG엔솔에서 예측 본들 한 거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LG에너지솔루션 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이 주가는 기본적으로 3배는 기본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 예측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LG에너솔루션 한번 실적을 보게 되면 자, 매출액이 올해는 25조 2,700억. 자, 그 다음에 24년도는 45조죠. 그러면 1년, 2년, 3년. 여기 21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시면 21년도입니다. 21년도 17조 8,520억. 자, 그러면 22년도 24, 1년, 2년, 3년 뒤에죠. 거의 3배잖아요. 그죠? 15조의 3배는 45조잖아요. 근데 17조 8조 3배 조금만 그래도 3년마다 2배는 증가되는 거예요. 2조 5천억, 25조에서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25조에서 25년도 1년, 2년, 3년 뒤 25년도는 당연히 50조가 넘죠. 그러니까 2배는 성장하는 겁니다. 기본 3년마다. 그 2배를 성장하니까 3년마다 2배 성장하면 3년마다 주가는 더블 가야 되는 거죠. 더블 가야 되죠. 그러면 3년마다 더블 한 거고 그러면 6년 뒤에 되면 기본적으로 더블 3배는 가야 되니까 주가는 기본적으로 3배는 올라야 돼요. 6년 동안.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는 3배 올려야 되면 이게 25년도, 26년도 가면 이 주식이 3배 오르면 최소한 100만에서 150만 내외 이렇게 100만에 150만 사이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최소 100%는 수익이 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 주가 이 실적을 예측해서 주가를 예측하면 3년 정도의 주가가 100%? 우리 뭐 소형주 코스닥 한 사람은 어주 콘텐츠 하면 금방 100%, 200% 가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개념하고 이건 다르죠. 이것은 시가총액이 워낙 다른 거에 2등인데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8월 달에 배워야 산다 해서 하면서 시세 형성 원리하고 하면서 40만 원대에서 LG엔솔이다 그러면 45만 원 못 가면 나는 내가 4조 6천억에서도 다 오래 한다 그랬죠. 리스크 없다. 거의 리스크 없잖아. 그죠? 60조까지 가죠. 만 4조 6천억치 사도 46만 원 6조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팔아도 이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주가란 것은 실적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LG엔솔루션은 유통 물량이 워낙 적습니다. 실제로 유통될 물량이 일반 투자자 물량이 지금 현재 8.85. 자,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나올 수 있는 게 4%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유통 물량이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사실은, 6월 달에 저가 대비해서 한 70% 올랐거든요, 60. 그 평균 40만원대 초반에 60만 50% 올랐잖아요. 초대형주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유통 물량을 파악할 때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이 3.48% 있는데, 이 1년의 유예니까, 내년도 1월 27일 날 풀립니다. 해제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사주 조합 다 나온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풀릴 수 있어요. 물량이 나온다면 또 잡겠죠. 물론 주가가 55만 이상 이렇게 갔을 때 그것 때문에 우려되기 때문에 오버행이 있으니까 주식이 공매도 치고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45만 원 내에 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물량이 다 나온다해도 3%가 다 나오면 다 잡아오르겠죠. 그럼 외국인이 다 잡을 거야. 그러면 지금 5%에서 8%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수주도 그렇고 강력히 나온다면 외국인 지분은 바로 8%대 내년에 갈 걸로 보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기준으로 시장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36%가 됩니다. 36%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1이죠. 세계 1등이잖아요. 그죠? 중국 제외하면 세계 1등이다. 중국은 왜 제외할까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거의 못하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때문에. 그래서 배제시키고 있어서 배터리와 반도체는.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능력의 지역별로 북미 생산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북미가 지금 현재는 22년도는 밑에 제일 밑인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는데 이게 급증하게 되면 25년도까지 14기가와트시 해서 미국이 22년도인가 3년, 4년, 오늘 3년 만에 14를 빼면 얼마예요? 그냥 260이잖아요. 만약에 14에서 10배면 140인데 이것만 해도 20배가 성장해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 20배가 성장하니까 이대로 성장이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주가라는 것은 미국만 있다면 주가가 20배는 기본 가야 되죠. 그런데 LG엔소 20배가 엄청 140조에 120배가 얼마예요? 3천조 돼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아니고 일단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IRA 법안 대응령 강화는 미국에는 LG엔솔은 이미 각종 업체들하고 다 계약도 돼 있고요. 다 돼 있기 때문에 미국 FTA한 거 다 대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SK온도 마찬가지고 대응력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다 하고요. 누구도 다른 나라에 있는 배터리 셀 회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미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는 지금까지 같이 동반을 하고 있는 소재 회사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다, LG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나라 뭐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뭐 LG 머티리얼즈, 뭐 그다음에 SKC, 뭐 이렇게 다 미국에 이미 다 계획이 돼서 같이 셀 공장을 지으면 소재 공장도 같이 짓는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진입 SDI가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말레이시아 SDI의 가장 강력한 협력 소재 회사는 동박 일지모터즈니까 SDI가 말레이시아 지면 공장 지면 일지모터즈 들어가고요. SDI가 미국 공장을 지으면 일지모터 또 들어가고 LG하고 그럼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소재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IRA에 당연히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국내 배터리 소재사 적극적 협력을 같이 강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G엔솔은 결국은 글로벌 피어 선두주자들하고 가치를 보면 가치는 현재 PER 기준 보면 SDI는 LG엔솔은 보세요. 올해 기준은 142배고 PER 내년부터 77배고요. 2년 뒤에도 55배, 3년 25년 35배예요. 자, 그러면 35배니까 와, 고평가네 대단히. 그리고 BYD는 뭐 지금 내년을 비해서 33배고요.
CAT는 23배예요, 순수 배터리. 그런데 이 할인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할증을 받고 있을까? CAT는 미국에 진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BYD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나소닉은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정설에 대한 그전부터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다 들어가니까 테슬라만 믿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제 LG하고도 하고 다른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나소닉 공격적인 시설 정설을 계획을 해서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이 PER 기준 보면 아주 10배 이렇게 하잖아. 성장을 이만큼 공격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밸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LG엔솔 미국의 시장만 해도 20배 성장하는데 그에 대한 1등 수혜주니까 당연히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는 고평가지만 밸류를 많이 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 개념을 요것만 가지고 투자한 게 그 산업의 성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같은 건데 SDI의 특징은 이익 성장의 선두주자다.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게 해서 그 이익금 가지고도 투자를 계속해도 선순환 투자를 해도 되기 때문에 과거에 삼성이 조선에 대한 기술 해양 시추선 가지고 수주를 공격적으로 기술로 받았다가 적자를 엄청나게 봤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 배터리 산업은 천천히 고사양, 프리미엄 위주로 받아가지고 내서 이익을 내면서 BMW라든지 폭스바겐 있는 게 일단 아우디라든지 전체 이렇게 해서 잘 이익이 나는 구조로 배터리를 냈기 때문에 이익이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의 선도주자고 아직 LG 에너솔루션은 얼마 전에 적자가 났죠.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기차 산업 성장의 수혜주, 최대 수혜주는 LG화학이지만 이것도 성장의 수혜주다. 지금 미국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전고체 파일럿은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에다가 그래서 전고체 전지 글로벌 선도주자입니다. 원래 토요타가 선두였는데 토요타가 안 됐습니다. 잘 안 되고 일본은 이제 전기차가 원래 1등이었는데 일본은 없다. 전기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일본의 전고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다 연구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제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트 베드도 소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품 소재와 같이 SDI도 일지 머티리얼이나 에코프로밴드 같이 진출하기 때문에 대응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익 성장 기반에 계속 정설은 꾸준히 가서 기술력까지도 앞으로 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중대형 전지의 이익 성장세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27% 중대형 전지 성장률, 매출 성장률, 그다음 이익 성장률 25%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익이 중대형 전지에서 확실히 많이 난다. 그래도 소형 전지도 납니다. 16% 계속 성장하니까 소형 전지도 좋고 대형 전지도 커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원통형 전지 아주 효율 좋은 이쪽도 이제 프리미엄 차량의 아우디나 BMW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리비안부터 해서 이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계속 기대돼서 이익 성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경쟁사를 대비 PE 경쟁사 대비 저평가입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익 기준 보면 근데 외형 성장이 다른 데보다 덜 공격적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3년마다 외형 성장이 3배씩, 2배씩 느니까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장, 고성장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국내 배터리 셀 기업 중에 합작법인으로 진출해서 확대를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해야 되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합작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리비안이 생산 판매를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또 SD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회사들 알아보겠습니다. 소재 회사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간략히 알아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한 성장의 주역인데 미국의 IR 준비에 가장 앞선 소재 회사로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셀은 LG고요. 소재는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북미 음극재 수요는 수요 초과 현상이 있으니까 만들 쪽쪽 다 팔리는 거죠. 그리고 이 포스코 케미칼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같이 이렇게 양극 음극재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SK온도 전체적으로 포스코케미칼, LG엔실과 동행을 한다. 실적도 그렇고 성장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워낙 포스코케미칼은 2차전 원료 소재 업체들 밸류 체인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달라진 게 바로 이렇게 친환경 소재, 2차전 소재 완전히 이렇게 다 준비돼서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인 성장할 때 큰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극재, 이제는 23년도 이후는 양극재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 음극재 조금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이 회사도 22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외형 성장 2년마다 3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세일보다 훨씬 많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PR을 가장 높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지머티리얼즈는 이것도 똑같이 자동차 전지 동박 성장의 주역인데, 말레이시아 진출을 가장 먼저 했고, 지금 말레이시아 4만 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톤 가능한데, 자동차 전 동박이 가장 빠르게 해외 진출해서 하고, 지금 유럽에도 스페인도 그렇고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이고요. 이것도 2년마다 캐파가 2배씩 증가되는 거죠.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률이 높아요. 아주 높아.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 진출도 정설도 계속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나옵니다. 요즘. 그만큼 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22년 대비 2년 뒤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배씩 나옵니다. 그럼 이 종목도 2년마다 주식은 대패가 되니까 주가는 더블씩 가야 되니까 결국은 더블고 몇 배씩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는 기정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매년 2만 톤 정설을 지속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오늘 4만 톤인데 보시면 일진과 SKC가 올해 말 기준으로는 SK 5만 2천 톤, 일진모터즈 6만 톤, 솔루스 첨단 3만 톤, 3만 도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국내 1위 생산 부문 국내 1위가 올해 말 기준 국내 1위가 SKC가 아니라 일진모터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올해는 성장률이 좀 낮았어요. 매출액 증가 10%밖에 안 됐는데 이익 성장도 적었는데요. 28%인데 그나마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이 30% 계속 나오는 거죠. 외형이 그만큼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 성장률도 크기 때문에 외형과 이익 성장이 본격화되는데 이제 시세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제가 해줬던 네 종목이 바로 세일업체 2개와 소재 2개는 미국의 최대 수혜주다. 미국은 앞으로 올해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 10배, 산업이 20배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보지 말고 미국을 보셔야 된다. 미국 수혜주를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업종에서 수혜주 몇 종목 알려드리고 가격적인 매매 전략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